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여러분은 구름을 가까이에서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비행기 창가 좌석에 앉았을 때나 높은 산에 등반했을 때 구름과 마주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늘을 얼마나 자주 올려다보시나요? 대부분은 날씨가 맑을 때 그저 잠깐씩 하늘을 바라보곤 하겠죠.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거나 하늘이 새파랗게 물들 때 혹은 저녁 노을이 자연의 색감으로 빛날 때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셔터를 누르곤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잠깐의 여유와 함께 마음의 안정을 느끼게 되죠. 제가 구름을 좋아하는 이유는 가까이에서 보면 빠르게 흘러가지만 멀리서 보면 한없이 여유로운 모습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이런 구름을 볼 때마다 시간의 흐름이 잠시 멈춘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구름을 수채화 드로잉으로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사면에 마스킹 테이프를 고정해 주시고요. 물칠은 앞으로 전개될 붓의 방향을 고려해서 골고루 평평하게 펴발라 줍니다. 적당히 물을 머금은 화지 위에 5색의 색을 마치 무지개처럼 베이스 칠 해주려 합니다. 셀루리안 블루, 민트 그린, 바이올렛, 버밀리안, 그리고 중간중간에 서로의 색을 연결해 베이스를 만들어줍니다. 이 색들은 서로 다른 물감의 입자들과 만나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저는 이 타이밍을 스윗스팟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이 어느 정도 도화지에 습착이 된 상태에서 완전히 마르기 전 단계인 2, 3분 정도? 이때가 가장 섬세하게 물과 물 사이의 공간결을 표현해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집중해서 칠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타이밍이 딱 그 타이밍이에요. 스쳐가는 붓질로도 바닥에 있는 물과 물감, 그리고 새로 붓에 발려있는 물감이 느낌있게 번지게 만들 수 있는 그 타이밍이에요. 이 순간엔 정말 집중해야 돼요. 뭉침 없이 말리기 위해서 드라이기로 고르게 바람을 분포시켜줍니다. 이 위에 구름의 모양을 작은 붓의 갈피를 이용해서 차분하게 올려줍니다. 이는 마치 아크릴 물감으로 스텐실 붓질하는 느낌과 비슷한데요. 수채화라고 해서 꼭 물을 흥건하게 한 채로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분모에 물감이 스며든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의 물기만으로도 쌓아서 그릴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물에 흥건히 젖은 물감을 통제하는 것보다 좀 더 수월하게 그려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구름이나 파도같이 흩어지는 형태를 칠할 때 추천드립니다. 중간색을 쌓기에도 아주 좋은 붓질입니다. 이렇게 얇은 납작붓으로 어색한 경계들을 좀 더 고르게 채워주고 가까이 있는 구름을 조금 더 선명하게 위로 올라갈수록 멀리 보낼 예정이기 때문에 점점 흩어지도록 표현을 해줍니다. 물감이 평평히 발라지는 이 순간에도 화지 위의 물은 계속해서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 리듬을 놓치지 않고 연결해서 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채화를 그리기 시작하면 잡생각이 달아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말라가는 물을 눈앞에서 보고 색이 변해가는 과정을 느끼면 이 순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알게 되거든요. 당연히 핸드폰은 볼 수도 없겠죠. 예전에 제가 드로잉 카페를 운영했을 때 수채화가 주 재료였는데 손님들이 음료를 주문해 놓고 그림 끝날 때까지 거의 드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집중을 해서 옆에 있는 음료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막상 그리기 시작하시면 음료를 다 드시기 힘드시니 먼저 맛보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멘트를 추가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저는 손님들이 정말 귀엽다고 느꼈었어요. 스무디는 물이 되어서 반납을 하시고 아인슈페너는 크림이 다 녹아서 꾸덕한 라떼가 되어서 반납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드로잉 카페를 운영하면서 확실히 그림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순수한 어떤 시공간으로 끌어들이는 마법이 있구나라고 느꼈었어요. 태어나서 그림을 한 번도 안 그려본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어릴 때 한 번이라도 연필을 또는 붓을 쥐어봤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이 순간이 가장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하기도 하는 거죠. 제가 가끔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을 했었는데 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나요. 내가 몇 년 만에 이런 마음을 느끼는지 모르겠다고. 어릴 때 뛰어놀던 시골길들이 생각나고 그림을 그리면서 빠져들다 보니까 사운드까지 들리는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굉장한 울림이었고 또 다른 제 직업의식 같은 게 생겼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수업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몇 살까지 수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 스스로도 들었었는데 정답은 소통 가능한 나이라면 수업이 가능하다였어요. 말이 빠른 아이들은 4살도 수업을 해보았고요. 어떤 샘플이나 참고작이 없어도 아이들은 어쩜 그리 상상의 나래를 도화지에 잘 펼치는지 보고 있으면 정말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름과 하늘이 맞닿는 부분은 세필을 이용해 포인트를 넣어 볼게요. 너무 많이 칠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살짝씩 강조합니다. 제가 이 기법으로 아크릴처럼 수채화를 표현하는 것을 습득했었는데요. 마치 어떤 제가 갖고 있던 선입견을 깨뜨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수묵화처럼 그림을 배웠지만 그림을 표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정답이 없는 것처럼 저 또한 몇 년을 몇 작품을 그리면서 이렇게도 그려지네? 이렇게 조합해도 느낌이 괜찮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떤 우연의 결과로 인해 새로운 느낌을 받았을 때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새 필로 쌓아 올린다는 것은 제가 입시미술을 배울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과정인데요. 확실히 이 과정 속에서도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림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이 아무것도 없던 하얀 도화지 속에 어떤 것을 표현해내며 완성해낼 때 뿌듯함을 느끼고 또 나 자신을 칭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짧은 여정이든 긴 여정이든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림을 가르칠 때 꼭 하는 것이 완성을 다 하라는 것이었어요. 빈칸 없이 완성을 해버릇해야 참을성도 들고 성취감도 느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완성된 하늘과 구름을 보며 우리가 하늘에서 얻는 의미와 구름이 주는 잠깐의 휴식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변하지 않는 구름처럼 우리의 마음도 늘 자유롭고 평온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드로잉도 마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여유와 힐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